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마이크론이 또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AI에 대한 시장에 또 강한 상승 기대가 또 나와주고 있죠.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기업들 섹터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눈치 보는 장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뉴욕 증시가 보다시피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밀렸습니다. 하방으로 밀리는 모습도 나와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하방으로 밀려줬죠. 시장 자체는 오히려 이제 관망 장세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지도만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들, 빅테크 테크놀로지 기업들 역시도 상승도 하락도 아닌 그냥 어정쩡한 눈치 보는 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호재가 나와준 게 뭐다? 이제 마이크론이 장중에 몇 퍼센트, 장중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이제 13% 정도, 13에서 14%를 지금 뭐하고 있다? 시간을 급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제 장중에 저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한 6%가량 하락 조정을 줬어요. 이런 하락 조정을 줬던 이유 역시도 우리가 보통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눈치 보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6%까지 밀렸던 게 뭐하고 있다? 오늘 이제 시간에 13%에서 14% 정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승이 왜 나왔는지, 이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는 사실 제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죠? 지금 마이크론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 발표를 했고요.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414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8억 6천만 달러 대비해서도 거의 굉장히 많은 수치가 증가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증가도 증가고 지금 예상 매출치가 이제 대략적으로 380억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예상 매출치, 예측치를 상회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더 문제는 뭐다? 4분기 전망이 더욱 강해졌다는 거죠. 지금 3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4분기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를 지금 낮췄다라고 하면은 이게 호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보다시피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됩니까? 500억 달러 뿔마 10억 달러기 때문에 490에서 510억 달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역시도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4분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원래 기존 가이던스 월가에서 예상하던 게 430억 정도, 43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GAP라든지 논 GAP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전부 뭘 봐도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죠. 특히나 논 GAP를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일회용성 비용이 빠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 AI 메모리 사업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AI 메모리 사업이 더 돈이 많이 된다라는 걸 이제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뭐에 대한 부분,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있어서 AI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마이크론만 봐도 알겠지만 뭐하고 있어요? 1분기 2026년도죠. 그래서 지금 1분기에 대한 매출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4분기 가이던스를 지금 잡았을 때 중앙값인 500억 달러로 잡았을 때 25년이죠. 25년 대비해서 지금 얼마가 증가한다? 약 1,30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증가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 매출 이익률만 봐도 70%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 26년도에 대한 부분에 매출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3.46배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뭐다? 폭발적인 상승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만큼 그동안 뭐예요? A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돈이 안 된다라는 거를 돈이 된다를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만 보면서 이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사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결국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HBM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순이익이 15배 폭증하고 증시 풍향계라고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이 대입해
보면 이렇게 올라간 게 결국에 HBM4에 대한 고객사 제품에 탑재가 되고 있다면서 이 HBM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서 올라가는 걸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도 움직인 게 뭡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결국 삼성전자, 우리 HBM 하면은 지금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오늘 역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마이크론 때문이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월간에 이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더 높게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정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마이크론도 지금 이렇게까지 최대 실적을 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다?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 메모리 공급이 결국 수요를 언제 따라잡을지 뭐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이 주가 상승이 결국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너무 많고 공급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HBM에 대한 단가가 막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주가들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부정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린 게 뭐냐고 하면 이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얘기하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게 언제 따라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없으니까 단가가 상승하고 그 부분이 결국엔 뭐가 됩니까? 실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시장에서 67만 원을 목표가로 부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500만 원을 목표가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만 제가 늘 얘기했던 거는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지금 67만 원, 500만 원을 간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도 지금 2배도 못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각받는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급에 대한 이 점진적인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지대 공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마이크론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만 본다 하더라도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현재 3분기 기준으로서 이제 71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 4분기엔 또 100억 달러를 투자 계획이에요. 중요한 게 지금 당장 25년도에 설비 투자 캐파만 봐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설비 투자만 봐도 거의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2배에서 끝나냐? 더 증가하겠죠. 왜? 지금 지속적으로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리려고 해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론만 이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용인 반도체에 뭐 한다고 합니까? 거의 약 100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죠. 그럼 이 1000조 원에 대한 투자, 삼성만 봐도 1000조 원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천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자체를 여러분들이 부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HBM 가격을 볼 게 아닙니다.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이 투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슬슬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9월 피크아웃설이 나오고 있어요. 피크아웃이라는 게 최고점을 찍고 죽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죽는다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 수출 데이터의 착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건 맞지만 D램의 수출 금액은 늘었어요. 근데 그게 뭐다? 단가 상승 효과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빼게 되면 순수 물량은 감소했다는 겁니다. 물론 D램과 HBM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HBM이 D램이다라고도 맞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예요? D램과 HBM을 나눠서 보죠. 그러니까 다른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지금 이런 하락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고, 중요한 건 지금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 이게 HBM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장 생산 설비 장비를 증가하겠죠. 계속 증가시키고 공급이 결국에는 27년도 28년도부터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요.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이 단가도 줄어들게 돼요. 지금 결국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반비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공급량이 다시 늘어나게 되면 또 HBM 가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뭐가 된다? 이 피크 아웃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피크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나빠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1000조에 대한 매출을 내면은 그전에는 200달러짜리를 5개를 팔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는 뭐다? 20달러에 50개를 팔게 되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폭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실적도.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나쁘다, 지금 주가가 무너진다가 아니라 뭐다? 이런 실적 자체는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거고, 뭐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 오히려 공급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 전망이 뒤따라 온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HBM 표준기구를 통해서 추적해 봤더니 2025년 수요 증가율 130%, 2026년도 수요 증가율 70%,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게 뭐가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규모가 줄어든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 규모가 그냥 200에서 300으로 늘어나면 시장 규모는 50% 늘어난 거예요. 근데 300에서 그 다음 330이 되면 10% 늘어난 거겠죠. 시장 규모는 증가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이 역시나 수요에 대한 부분이 증가율이 시장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된다? 피크아웃을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계속해서 확대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뭘 봐야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성 설비 장비, 생산 설비 장비에 대한 부분, 삼성 파운드리 이런 부분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이런 거 말고도 지금 다가올 이슈가 뭐가 있겠어요?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아까 용인에 이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조만간 뭐에 대한 부분도 나오느냐? 벌써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가 마무리된대요. 용인은 그대로 내비두고. 왜? 앞으로 지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용인을 굳이 옮기지 않아도 또 생산 공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얼마? 현재 용인 외에도 제2 반도체에 대한 부분, 광주에 짓든 전남에 짓든 뭐한다? 수백조 원을 추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시장이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040년도가 되면요, 생산량이 2배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한 공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거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돈을 못 번다가 아닙니다. 이 돈을 버는 걸 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생산 설비 장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생산 설비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소재, 부품, 장비 섹터들이 움직이겠죠. 근데 이런 섹터들이 결국에 다 뭐다? 코스닥에 대부분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닥 관련주를 보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강세를 기대해보라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대다수의 소재, 부품, 장비들의 대장주들이 여기 적혀있는 기업들 보면 알겠지만 다 이제 큰 기업들이잖아요. 다 대다수가 뭐다? 코스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지금 코스닥을 제발 레버리지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7,500원에서 13,000이었나요? 이 사이에서 계속 모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평단가 11,000원 만들면은 못해도 2배는 바라본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제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승부주 모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빠지던 말던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늘 말했지만 우리는 단타로도 매일 생활비 벌고 있다. 오늘도 뭐 했어요? 오늘도 위지트 매수 매도 해가지고 2% 수익 챙겼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100% 무료로 매수 매도까지 다 사인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단타도 해보고 이런 승부주도 잡아보고 함께 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